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시장은 오늘도 만개를 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일단 유럽 증시 그리고 미국 증시가 다시 한 번 더 미국 증시는 신고가까지 가는 모습이었죠. 자, 그만큼 큰 틀 자체를 본다면 바로 경제지표라든지 아니면 거시 경제학적인 부분이 항상 주가에는 크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자주 보는 이 차트라는 부분은 하루의 거래를 뜻하는 부분 이상과 이하도 안 된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요. 그만큼 어느 정도는 기업에 대한 본질 가치라든지 아니면 이 기업의 앞으로의 트렌드적인 부분 그리고 산업 동향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도 꼼꼼하게 체크를 해 보시는 게 좀 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필요 조건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일희일비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자, 오늘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어요. 맞죠? 중요한 건 아닙니다. 맞죠? 결국에 시청자 여러분이 크게 수익이 난다면 저 또한 즐겁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자, 하단에 자막 나가고 있죠. 전화는 02-3153에 2611 2611 2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문자는 013-3366에 0110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자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시면 안 맞습니다. 아시죠? 항상 전화와 문자 전화번호가 따로 있다는 거 꼭 명심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전화 지금 빨리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같이 한번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부터 먼저 같이 볼게요. 코스피 약강보합권의 움직임입니다. 1968.14포인트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어제에 이어서 오늘 다시 한 번 더 올라오는 모습이고 수급적인 부분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같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외국인들 다시 한 번 더 사주고 있다, 그죠? 그리고 거기에 기관은 매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경기 선행지수에 가장 밀접하게 반응하는 외국인이 누구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미국계 자금이라는 부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기관의 매도 자체는 바로 차익에 대한 매물이다. 어떤 부분? 바로 저가 매수세를 들어왔던 소비재 패턴에 대해서 지금 다시 한 번 더 차익 매물이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 체크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어떻게 움직이는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보합권이죠. 삼성전자가 보합권의 움직임이고요. 자, 현대차가 오늘 마이너스 2%대 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SK하이닉스 다시 2% 강세 움직임 나타내고 있고, 한국전력 1.2%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계열사에서 비리가 포착이 되었다라는 뉴스가 있었죠. 하지만 개의치 않고 올라가는 모습이고, 자, 네이버가 0.7%대 강보합권. 자, 포스코가 또다시 빠지네요. 2.9%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 SK텔레콤 여전히 1.5% 강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자, 수정하겠습니다. 1.05%입니다. 자, 현대모비스 1.07% 강세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철강금속업종 한번 봐야겠죠. 철강금속업종이 많이 빠지고 있는데요. 자, 철강금속업종이 이렇게 빠지는 이유는 뭘까요? 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철강금속업종이 많이 빠졌죠. 빠지는 이유는 바로 수요 부진은 여전하다는 부분이죠. 자, 철강석 가격이 하락을 했습니다. 예, 금속 가격이 하락을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마진은 많이 남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중요한 포인트겠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마진은 많이 남는데 쓰고 있는 사람은 아직까지도 적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 철강 금속이 크게 오르기 위해서는 어떤 계기가 필요할까요? 중국이 다시 한 번 더 도시 인프라를 갖추고
거기에 대해서 발전적인 모습을 내세워야 되지만 지금은 내수 부양이 우선이라는 게 바로 중국의 정부 정책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철강 금속 업종의 상승세는 좀 더 어렵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부터 나타나는 것은 기술적 반등입니다. 자, 그리고 홈쇼핑 관련주도 한번 같이 볼게요. 홈쇼핑 관련주 한번 같이 보실 건데요. 자, GS 홈쇼핑하고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먼저 GS 홈쇼핑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GS 홈쇼핑을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어제 오늘 다시 한번 더 크게 오르는 모습인데요. 전형적인 낙폭과대에 이은 기술적인 반등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우리가 의미를 두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아시겠죠? 홈쇼핑 관련주는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대해서 현재 우리가 포인트를 본다면 홈쇼핑 채널은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 수수료도 마찬가지로 많이 떼게 되고, 그런 부분을 본다면 이런 홈쇼핑 관련주의 수익성은 개선될 여지가 조금 부족하지 않나 라고 보는 게 저의 시각입니다. 꼭 명심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포스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자, 포스코. 자, 포스코가 현재 3% 가까이 빠지는 모습인데요. 2.94%, 2.77%에 빠지고 있는데, 자, 빠지는 이유는 마찬가지입니다. 수요 부진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강판만의 판매로는 크게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뭔가가 변화가 필요한데 어떤 변화가 필요합니까? 수요가 크게 늘어야 됩니다. 자, 워렌 버핏이 포스코에 투자했다는 소식이 3년 전인가요? 2년 전인가 있었죠. 자, 워렌 버핏이 투자했기 때문에 우리도 따라 사야 된다? 아니죠. 워렌 버핏은 우리보다 금액도 훨씬 많고, 그리고 워렌 버핏은 장기 투자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단기적으로 대응하시면 안 되겠죠. 그 부분 꼭 명심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LG생활건강 한번 같이 볼게요. LG생활건강. 자, LG생활건강인데요. 오늘도 다시 한 번 더 60만원대, 61만 2천원, 61만 1천원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10분 전만 하더라도 2% 가까이 오르는 모습이었는데 어제 오늘 상당히 가파르게 올랐죠. 자, 이 LG생활건강의 주가는 변했습니다. 누가 추천했나요? 제가 추천했죠. 자, 주가는 벌써 변했습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 기업에 대한 가치가 변했기 때문에 이런 상승 자체가 나타날 수 있었고, 앞에 있는 이 갭에 대한 부분은 메꿔진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 갭은 가격의 이격이 아니라 기업의 가치가 변했기 때문에 이 가격대가 다시 한 번 더 지지선으로 작용이 된다라고 저는 보는 시각입니다. 그래서 LG생활건강 앞으로도 쭉 롱런할 수 있는 종목, 오늘 상승세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코스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한번 같이 볼게요. 오늘도 다시 한 번 더 크게 급등하는 모습입니다. 말씀드렸죠. 코스닥이 갑니다. 여러분, 코스닥이 갑니다. 아시겠죠? 540.94포인트 나타내고 있습니다. 0.8% 크게 오르는 모습이고요. 누가 사는지 한번 같이 볼게요. 오늘 외국인이 사주고 있죠. 외국인이 78억 원 가량을 매수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기관은 차익 매물을 뱉어내고 있습니다. 자, 개인도 마찬가지로 팔고 있죠. 자, 개인분들 파시면 안 됩니다. 네, 올라가는 시장입니다. 자, 외국인이 꾸준히 사고 있다는 꼭 유념해서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코스닥 같이 보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다음 카카오가 오늘 1%대 강세, 셀트리온이 0.1% 미력하지만 강보합권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동서가 0.4% 약보합권, CG오쇼핑이 오늘 다시 2.4%대 강세 나타내고 있고요. 자, 컴투스가 6%대 강세로 전환되는 모습입니다. 자, 메디톡스가 5% 또다시 한 번 더 강세를 나타내면서 앞으로의 기대감을 상당히 충족시켜주고 있죠. 자, SK브로드밴드 1%대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이슈가 되는 종목군들 있죠. 자,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주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중국주들이 상당히 크게 오르고 있는데요. 차이나 그레이트 한번 같이 볼게요. 차이나 하워란이 틀어졌는데 차이나 그레이트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네. 오늘 14%, 15%대의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중국 주주들 중에 한 가지를 꼽으라면 저는 차이나 그레이트를 말씀을 드릴게요. 차이나 그레이트, 저평가 중국주들 많죠. 자, 이런 부분,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저평가라는 부분이에요. 저평가.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주식들, 우리가 예전에 뭐가 있었죠? 중국 고섬이 있었죠. 상장 폐지가 됐습니다. 그 이후로 주가는 어떻게 됐습니까? 전체적으로 다 빠지는 모습이 나타났었죠. 그만큼 위험해서 중국 주식들 하겠나? 하지만 지금은 조금씩 가치 자체가 변하고 있다는 과정을 우리가 유념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저평가고 충분히 크게 갈 수 있는 종목군들이 바로 중국 종목들이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게임빌드 한번 같이 볼게요. 자, 게임빌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예, 게임빌. 자, 오늘 13%대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태고요. 121,3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게임빌이 이렇게 오르는데 뉴스 한번 같이 볼게요. 다크 어벤져 2 출시에 오늘 크게 오른다는 모습이고, 시청자분들 다크 어벤져라는 게임 해보셨습니까? 예, 저는 해봤습니다. 재미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기에 대한 출시에 대한 기대가, 거기에서 동반되고 있는 부분은 뉴스는 나오지 않지만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바로 실적에 기인하고 있다는 부분이죠. 실적이 꾸준히 나왔던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호재거리에도 크게 반응할 수 있다는 부분 꼭 유념해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만큼 실적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코스피 지금 다시 한번 더 약보합권으로 변했고요. 환율 한번 같이 볼게요. 환율. 자, 환율 보겠습니다. 자, 오늘 11월 19일 다시 한번 더 1100원대를 돌파하는 모습이죠. 1102원 40전 모습 나타내고 있고요. 3원 40전 오르는 모습입니다. 자, 환율이 변동사항이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더 약세 과정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태고요. 자, 오늘의 코스피 마감 예상 밴드는요, 1970포인트 잡아드릴게요. 대신 너무 급하게 사지 마십시오. 꼭 현금을 챙겨 드시길 바라는 전략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어서 종목 상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손상클럽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수급의 김선윤. 네, 상차트 이상루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시장이 또다시 꺾여 내려갑니다. 여러분들 또 고민에 차실 것 같아요. 요즘 시장 이런 것 같아요. 하루 올랐다가 하루 떨어지고, 또 이틀 올랐다가 바로 급락 나오고, 아니면 급락 나왔다가 또다시 또 급등 나오고, 정신이 하나도 없는 그런 시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시장에서 뭘 샀다면은 그냥 물려버리거나, 아니면 어떻게 대응도 안 되거나 그냥 막 그래버립니다. 그래서 저희도 종목을 드리기가 굉장히 조심스럽기 때문에 최근 들어 종목을 잘 안 드린다는 거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걱정이 있죠. 자, N달러가 어디까지 갈까요? 120 넘어가겠죠. 네, 125엔대까지도 갈 것 같습니다. 자, 그에 따라서 국내 수출 기업들 비상이에요. 어쩔 수가 없어요. 정부에서 일본 보고 하지 말아 할 수도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냥 경고성 발언만 날리는 겁니다. 다음 달에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그것도 크게 영향은 안 줄 것 같아요. 어쨌든 올해 연말은 참 힘이 듭니다, 여러분. 힘들 내시고요. 내년에 시장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것은 11월 중순 이후 말좀 되면요, 코스피, 코스닥이 다 잘 움직일 것 같긴 한데 큰 상승은 일단은 조금 제한적이지 않을까라는 고민도 해봅니다.
자, 블랙 프라이데이가 다음 주에 있고, 그다음에 산타랠리도 좀 12월에 기대를 좀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셨죠? 영어 발음 상당히 좋으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할 건데요. 우리 저기 이상남 멘토님 종목이 있는데요.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좀 AS 해주시죠. 네,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오늘 마이너스 3% 나타내고 있고요. 유진 로봇이 마이너스 7%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어제 유진 로봇에 대한 손절선은 제가 방송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고, 신세계 인터내셔널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신세계 인터. 자, 이게 신세계 인터내셔널하고 자, LF라는 패션 기업하고 두 가지 있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면세점에서도 구입할 수 있는 의류에 대한 수입 브랜드를 판매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다른 여타의 화장품주들은 어때요? 화장품주들은 면세점에서도 살 수 있고 백화점에서도 살 수 있어요. 맞죠? 매출 구조가 상당히 탄탄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런 다른 의류와는 다르게 차별되는 부분이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바로 면세점에 살 수 있는 의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봤을 때는 이 신세계 인터내셔널이나 아니면 LF 같은 경우에는 흐름이 다른 여타의 의류주랑은 또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아직 뭐 손절에 대한 부분 자체를 생각하실 부분은 아닙니다. 어차피 산업 동영상 변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주가상의 모습을 보고 판단하지 마시고, 대신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손절에 대한 부분만 조금 제시해 드리면 107,000원대 그 가격대를 꼭 명심하시고 대응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홀딩 하시고요. 추가적인 AS는 공개 방송이라든지 아니면 방송을 통해서 꾸준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혹시 준비한 종목이 있는지 알아보기 전에 누적 수익률 보고 오겠습니다. 자, 저희가 누적 수익률은요, 잘 아실 겁니다. 50% 정도와 110%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오늘 준비한 종목은 혹시 있으신가요? 이상민 멘토님? 네, 없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상담을 진행할 겁니다. 전화번호 안내 한 번 더 해드리고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전화번호는요, 02-3153-2611에서 2612번이고요. 문자 번호는 013-3366번에 0110번입니다. 아래 번호로 전화나 문자 주시면요, 최대한 빠르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종목은요, 우리은행 매수해도 될까요?인데요. 1124님 보겠습니다. 저희 의견은요, 당연히 네, 아니겠죠. 자,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가 있었습니다. 이전에요. 한 12,000원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주가가 지금 그냥 내다 꽂아버립니다. 자, 차트 봐도 의미는 없어요. 한 하루니까. 자, 그리고 잔량 볼게요. 몇 주 쌓여 있냐면요, 2,480만 주 쌓여 있습니다. 시작으로 해서 그러니까 17,100원 시작으로 해서 90%와 200%로 시작하는데 90%로 시작했어요. 그리고 바로 하한가 갔습니다. 네, 25% 빠진 거예요. 그냥 바로 시작하자마자. 자, 2,400만 주 쌓였어요. 이거 어떻게 매수하시려고 하세요? 생각을 해보세요. 2,400만 주 쌓이면은 다음날 또 하한가 가겠다는 소리 아니에요? 보통은 그렇잖아요. 만약에 옷장 들어서 매도하시려는 분들이 팔려면 모르겠지만 아직은 그 흐름이 안 보이잖아요. 네. 무조건 떨어진다 사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질문 주신 건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첫 상장인데 감사드리고, 하지만 당장의 매수는 아닌 것 같습니다. 만약에 옷장 들어서 하한가가 풀려버린다, 그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다면 고민을 해보겠지만 지금으로서 지금 상황에서는 매수 의견 드릴 수 없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좀 바로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기아차 매수해도 될까요?네요. 3784님, 네, 의견 보겠습니다. 넥스입니다. 이상민 멘토님께서 도와주시겠습니다. 네, 차트적으로 상당히 좋은 포지션에 놓여 있는 게 바로 이 기아차입니다, 사실. 그리고 자, 5가 3개네요. 트리플로. 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기아차에 대한 부분인데요. 차트가 어때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이 보이죠. 그러면서 우리의 매수 심리를 상당히 자극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기업에 대한 차트로 보고 다 판단할 수는 없어요. 맞죠? 주식은 타이밍이 아니에요. 자, 기아차에 대한 부분, 자, 유럽에서의 판매량은 이번에 늘었다고 곧 발표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유럽에 대한 판매량은 늘었는데 다른 여타의 내수 부진은 어떻게 진행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여전히 내수 부진은 진행이 되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3분기가 지금 실적 발표를 하고 난 다음에 4분기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 들어서 자동차 대리점이나 자동차 판매점에 가시면 할인 조건을 상당히 많이 달아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잘 안 팔리기 때문에 그 할인 조건이 많아지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중고차도 마찬가지고 신차도 마찬가지고 현재 같은 경우에는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민간 소비가 활발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런 계속적인 수출에 대해서 어느 정도 목을 매야 되는데 수출도 원활하지 못한 상황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주가상으로 추가적인 상승을 나타내기에는 힘들다고 판단을 하고 차트를 보시는 게 맞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지금의 이 구간대 57,000원대가 저항 구간이에요. 가봤자 57,000원, 58,000원이라고 저는 보고 제 같으면 사지 않겠습니다. 다른 대안주를 좀 더 찾아보시는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당 감사드립니다. 다음 종목 바로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YG엔터 매수네요. 보겠습니다. 6650님 도와드릴게요. 자, 의견 일치했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어제도 매수 의견을 저희가 같이 좀 드렸었어요. 잘 아실 거예요. 대신에 이 종목 짧게 볼 종목은 아닙니다. 네, 사람을 보고 좀 투자할 수가 있는 그런 대표적인 기업 가운데 하나죠. 양현석 대표의 이 기업 정신에 대해서 저는 칭찬하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 그 어떤 아티스트들도 이탈이 거의 없는 회사, 아예 없다고 볼 수도 있는 그런 회사예요. 그래서 YG엔터 같은 경우는 조정이 나온 이후부터 해서 반등이 나온다면 항상 매수가 가능한 종목이에요. 그래서 제발 부탁드리는데 단타 칠 생각으로는 들어가지 마세요. 네. 대신에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셔야 되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 흔들리지 마시고 조금만 기다리시면 됩니다. 루이비통에서 괜히 1,000억 원 투자한 거 아니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또 최근에 또 500억 투자한 것도 이유가 있겠죠. 그러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 또 이성현 대표님께서 잠깐 좀 하실 말씀 있으신 것 같아요. 네. 이분이 제 팬인 것 같아요. 제가 YG엔터테인먼트를 월요일에 다시 말씀을 조금 드릴 때 저녁 방송에서 거기에 대한 포지션을 잡고 이제 어제 급등이 나왔었죠. 그래서 어제 못 사시고 오늘 눌리는데 또 다시 타이밍을 좀 보시는 것 같은데, 자, YG엔터테인먼트 루비통에서 들어왔던 제3자 증자를 받았던 가격이 44,000원이에요. 그리고 YG에서 어느 정도 증자를 해서 줬던 물량이 얼마냐면 4만 원입니다. 그러면 그 가격적인 부분으로 우리가 좀 더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타이밍적인 부분은 제가 말씀드렸던 타이밍 4만 원 하단이 가장 중요한 타이밍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그 타이밍을 이미 벗어났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대응을 하시는 방법은 기업에 대한 본질적인 가치는 바뀌어 있어요. 맞죠? 그러면 지금부터 빠질 때마다 분할 매수로 들어가시는 전략이 가장 좋으신 방법이에요. 지금 눌리고 아니면 내일 또 빠지고 그건 의미가 없어요. 아시겠죠? 시청자님. 그런 방법보다는 정확한 타이밍 어차피 시청자님이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포기를 하자고요. 기업에 대한 가치를 보고 YG가 지금까지 일본에 대한 매출이 많았었는데 지금부터는 중국에 대한 매출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엔화에 대한 영향도 덜 받겠고 매출 자체도 상당히 탄탄한 구조로 들어오겠구나. 루비통은 한번 패션 브랜드를 만들어낼 때 앞으로의 10년에 대한 가치를 보고 만들어냅니다. 그러면서 10년 동안 다른 브랜드를 만들진 않아요. 아시겠죠? 그렇게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지만은 주식을 어떻게 조금 언제 사야 될지 판단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조금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분할 매수 하시는 거 꼭 잊지 마시고서 이상현 멘토님 말씀처럼 대응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바로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삼성중공업 추가 매수 물어보셨어요. 3684님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저희가 둘 다 X 의견 드리겠습니다. 삼성중공업은요, 갑자기 좀 밀리잖아요. 이렇게 밀릴 경우에는 일단 놔두셔야 돼요. 네, 놔둔 이후에 다시 반등 줄 때 그때 좀 노려보세요. 그리고 제가 계속적으로 보유하고 계신 분들한테는 매수가 홀딩 의견 드리고 있는데 추가 매수하신 분들은 굉장히 천천히 분할 매수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타이밍이 아닌 것 같아요. 분명한 것은 4분기 실적들이 3분기보다 좋아요. 특히나 뭐 한진중공 같은 경우도 벌써 이슈가 되고 있죠. 4분기가 흑자전환할 것이라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나오고 있고, 조선주 전반에 걸쳐서 양호한 흐름들이 나올 거예요. 4분기에는. 그래서 천천히 보세요. 급하게 보실 필요 없고, 제가
내년까지 가져가야 되는 종목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조선주들은요. 그래서 8월부터 제가 그냥 힘들어도 버티세요라고 계속 외치고 있잖아요. 그리고 종목들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더 여유 가지시고요. 천천히 보시고 매수하신 구간 가격은 잘못된 게 아닙니다. 네, 조금 더 길게 분할 매수하시고 비중이 20%인데 늘리시게 된다면 사실 이 종목 벌써 20% 남으시고 좀 많긴 해요. 최대 30%까지만 천천히 담아보시고 내년까지 좀 보시는 전략 필요하겠다. 이렇게 의견 드려볼게요. 자, 감사합니다. 자, 다음 종목 바로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키스트네요. 네, 7427님. 매수해야 될까요?인데요. 의견이 일치했습니다. 이상남 대표님께서 도와주시겠습니다. 네. 참, 이 키스트, 제 방송에서도 몇 번이나 말씀드렸었죠. 결국엔 가는 종목이고 거기에 대해서 타이밍적인 부분을 연연할 필요는 없습니다. 시청자님. 자, 그러면 하단 권역에서 이게 참 웃긴 게요. 참 사람의 마음이 그래요. 항상 보면 이렇게 한번 볼게요. 예, 이렇게 보시면 어때요? 아유, 이거 더 빠질 것 같은데 이거 지지도 안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사지? 이런 생각 하시잖아요. 맞죠? 하지만 이렇게 딱 변하면 이게 반등이 나오는데 한 번 더 반등을 보고 난 다음에 위에 있는 저항 구간을 돌파하면 사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맞죠? 그래서 다시 한번 진행이 되죠. 오늘 어때요? 딱 어제 돌파를 하고 오늘 다시 한번 딱 뜨니까 이제는 손이 간질간질거립니다. 사야 되는데. 맞죠? 자, 그거는 상관없어요. 뭐가 중요한 거냐면 키스트. 자, 연예인들을 보셔야 돼요. 자, 예전에는 한류를 일으킬 때 가수에 대한 원인으로 한류가 일어났다면 지금 가수에 대한 원인으로 한류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바로 엔터테이너들, 바로 연예인들에 의해서 한류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별그대에 출연했던 김수현 씨만으로도 지금의 이 주가 2,900원 싼 주가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김수현 씨가 출연했던 별그대에 대한 판권 자체를 SBS 컨텐츠부에서 팔아서 50억 원을 남겼어요. 하지만 그 50억 원을 가지고 샀던 중국의 기업들이 유튜브에 올려서 돈을 2천억을 벌었습니다. 그거는 누구의 힘입니까? 그거는 이 연예인, 엔터테이너의 힘이에요. 그렇게 봤을 때는 키스트 지금의 주가는 싸다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러면 보유를 하시고 좀 더 아니면 매수를 하셔가지고 길게 들고 가시는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당 감사드립니다.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하나이네요. 매도할까요? 9410님. 네,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살펴볼게요. 네, 제가 이제 매도 의견을 좀 드렸습니다. 좀 설명을 좀 먼저 드려보겠습니다. 자, 하나는 참 그래도 어느 정도는 착하게 움직이는 그런 종목이에요. 거의 6월부터 말씀을 드려보자면 바닥 포인트에 대해서 이 정도 포인트 구간 자체가 잡히고 상승 포인트에서는 여기 구간 자체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거든요. 죄송해요. 네, 그렇게 되죠. 자, 그러면 제가 보는 관점은 이래요. 좀 추세 이제 하단과 상단에 죄송합니다. 이놈의 감기가 잘 낫지가 않네요. 추세 하단과 상단에서 주가 움직임이 좀 반복되는데 현재 흐름 자체에서는 이 고점 포인트에서 좀 맞고 떨어지는 그런 포인트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약간은 조금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해보지 않는 이상은 비중을 좀 줄이는 건 어떨까 말씀드리고 수급 포인트에서는 오늘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요. 기관들이 최근에 잘 매수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오늘 오후장 들어서 기관들의 좀 매도세가 나온다. 자, 그럴 때는 반드시 정말 줄이셔야 돼요. 오늘 10시 기준으로 볼까요? 잡히는 건 없네요. 그래서 오후장에 열어봤는데 기관 매도세가 진행이 됐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일단 비중 줄이시고 난 다음에 다시 언제 들어가시면 좋냐? 한 28,000원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모를 일단 주가가 급락이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험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를 좀 하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남 멘토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한화인데요. 하나 폭죽 기업이죠. 네, 자, 하나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일단은 바닥 권역을 지금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상태고 보유를 하고 계신 거잖아요. 맞죠? 보유를 하고 계신 건데 제가 X 의견을 드린 이유는 자, 이번에 하나 김승현 회장의 복귀에 대한 부분 자체가 이슈화가 되고 있습니다. 맞죠? 자, 지금까지 하나는 안 좋았어요. 그 실적도 안 좋아요. 안 좋은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런 회장이 다시 한번 더 복귀를 한다는 기대감 자체가 생길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보셔야 됩니다. 재료가 미노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맞죠? 자, 그러면 그런 재료 자체를 우리가 좀 더 판단하시면 상승 권역 자체로 다시 한번 더 회귀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라고 보는 시각이고 가격으로 한번 본다면 하단 권역을 24,000원대입니다. 그리고 상단 권역 자체는요. 이 가격대죠.
35,000원대입니다. 지금 여기에 작은 박스권을 이룰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 저는 보는 시각입니다. 자, 차트적으로는 고가 권역 자체를 지금 위치해 있지만 만약에 제가 이 종목군을 보유를 하고 있다면 팔지 않고 언제까지 보냐면 이 상단군요. 34,000원, 35,000원까지 좀 더 홀딩을 해보겠습니다. 이미 회사는 악재투성입니다. 이미 선반영이 다 됐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지금부터는 추가적인 상승이 좀 더 나타나지 않겠나라는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좀 도와드릴까요? 신진 SM요. 네, 신진 SM이시고요.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세요? 매수가 21,400원요. 비중은 얼마 되세요? 비중은 한 25%, 30%쯤 돼요. 자, 25% 정도 되시는데요. 자, 좀 제가 바로 좀 말씀 좀 드려볼게요. 매수하신 구간은 그 최근에 매수하신 거죠? 아니요, 1년 전에 했어요. 아, 딱 1년 전에? 예, 예. 그러니까 보니까 10월달, 작년 10월쯤에 매수하신 거네요. 예. 그때 매수하셨다가 바로 그냥 계속 빠졌는데 예. 다시 이제 올 근래 9월부터 올라가서 매수가 이상까지 갔습니다. 아, 정말 잘 참으셨네요. 와,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자, 최근에 이제 수급상을 보자면 그래도 기관들이 좀 매수해주면서 주가를 좀 끌어올리는 모습이 최근에 나타나고 있고, 그전에는 거의 뭐 기타 법인 쪽이나 개인들의 힘에 의해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간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수급적으로는 100점 만점 주긴 힘든 종목이긴 한데 최근은 그래도 좀 그나마 개선상이 보입니다. 또 하나 잘 아시겠지만 실적 보셨죠? 3분기 실적. 그쵸? 여보세요? 예. 어머니 3분기 실적 알고 계시죠? 잘 몰라요. 아이고, 아셔야죠. 어떻게. 말씀드릴게요. 자, 3분기 영업이익은 19억 5,500만 원 했고요. 예. 전년비 89% 올랐대요. 아, 예. 그리고 순이익은요 17억 했는데 전년비 123% 증가했습니다. 아, 예. 굉장히 많이 올랐죠. 예. 자, 기업 분석 란으로 가서요 영업이익과 순이익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고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요. 자, 아시다시피 19억 했다고 합니다. 더해버리면 얼마입니까? 43억의 영업이익이 지금 3억이까지 잡혔고요. 순이익은 17억이라고 하죠. 37억이에요. 자, 그런데요. 작년 영업이익이 50억이었고요. 순이익은 46억이었습니다. 3분기 장사 잘했죠? 4분기에도요. 조금만 더 하면요. 작년 실적을 뛰어넘어요.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잘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요. 아직은 팔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좀 더 이제 상승 분위기를 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까지냐가 이제 어머니 생각이시죠? 그쵸? 궁금하신 거. 자, 사실 주식에서 얼마까지냐 잡기는 사실 힘들어요. 펀드멘털 측면에서 잡아드리는 게 일단 1차적인 방법이긴 한데 순이익 기준으로 했을 때 제가 볼 때는 올해 4분기 때 한 55억 정도, 60억 정도 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신진 SM의 주가 포인트 현재 구간대 시가총액 대비한다면 고평가는 맞아요. 굉장히 고평가예요. 네. 펀드멘털적으로는 고평가긴 한데 수급적으로는 그래도 아직 조금 느낌이 살아 있어요. 네. 그래서 목표가를 좀 제가 판단하는 가격대로 잡아드리자면 24,000원 정도가 한계 포인트가 아닌가 이런 고민을 해보고 만약에 이게 진짜 주봉상으로 봐서 탄력 한번 제대로 받고 올라간다면 큰 그림 그릴 수도 있어요. 이런 그림이나 아니면 좀 더 그림을 크게 그려볼까요? 한 2, 3년 주기로 움직이는 것 같은데요. 여기 잡기 좀 애매한 것 같고 여기 잡아드릴게요. 이 그림에서 상승 패턴에 맞춰본다면 주가가 크게 한 이 정도까지 올라간다면 한 26,000~27,000원 정도까지 보이긴 해요, 어머니. 그래서 기간의 매도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요. 조금 보유를 하시고 가져가시고요. 아마 조금씩 조정받고 올라가더라도 제가 볼 때는 못 가도 24,000원 이상은 갈 겁니다. 네. 그래서 그때 한번 24,000원? 네, 24,000원 가면은요. 한 번 더 연락을 주세요. 아셨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머니. 지금 제가 추가 매수는 안 되죠? 네, 추가 매수 하지 마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로 가는데요. 이선희 멘토님께서 받아주시겠습니다. 네,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자,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전화하셨습니까? 네, 스카이라이프인데요. 아, 예. 네, 24,000원에 한 50% 비중 가지고 있고요. 아, 50%요? 예. 네네. 혹시 저 3분기 실적이 발표가 됐나요? 지금 잠시만요. 3분기 실적이 아직 발표가 됐죠. 3분기 실적은. 발표가 돼서 지금 빠진 거죠.
아, 예. 그렇습니까? 예, 예, 맞습니다. 아, 그럼 4분기 예상 실적은 어떻게 뭐 유추해 볼 수 있나요? 자, 선생님 요거 제가 실적에 대한 부분 자체를 방송에서는 말씀을 드리기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네. 재료가 미노출된 부분인데 제가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면 그게 확정되는 거지 않습니까? 맞죠? 그거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힘들고 네. 대신 스카이라이프 같은 경우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은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자 현재 그 우리나라의 그 위성 방송에 대한 IPTV에 대한 방송업자들이 자 지역 네. 케이블 제외하고 보시면 뭐 LGU 플러스, SK 브로드밴드 그리고 이 스카이라이프, KT 스카이라이프 이렇게 크게 세 가지입니다. 맞죠? 네. 자, 이 올레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자, 올레에 대한 광고 마케팅을 보시면 연예인이 출연하는 것보다는 요즘은 그 외국인들이 나와서 기가 팍팍 혹시 그 선전 보셨습니까? 네네, 봤습니다. 자, 단가가 낮겠죠, 맞죠? 일반 연예인보다는. 네네. 그러면 이 스카이라이프나 아니면 KT 스카이라이프 같은 경우에 최근에 수익성이 안 좋기 때문에 단가는 낮은 광고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밖에 안 나옵니다. 자, 네. 그게 첫 번째가 될 수 있겠고, 두 번째는 선생님 집에 그 IPTV 어떤 거 채널 보십니까? 어떤 그걸로 보십니까? 업자? 아, 저희는 그 CNN 저기 보고 있습니다. 아, CNM이요? 네네. 지역 케이블이잖아요. 네, CNN. 그렇습니다. 네. 예. 그거가 쓰는 이유가 뭔가요? 싸니까 보잖아요. 저도, 네네. 예. 그런데 이 스카이라이프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얘네들은 그만큼의 어느 정도 그 가구 수를 많이 확보를 해야만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구조예요. 그러면 국내에서는 힘들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예. 요즘 네. 케이블 방송을 안 보시는 분들은 없잖아요. 맞죠? 네. 그렇죠. 그러면 그것을 치고 들어가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왜 힘드냐면 방통법에 의해서 거기에 대한 부분 지금 번호이동도 규제를 통신업종이 하고 있지만 이런 네. TV 채널권에 대해서도 계속적인 규제가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네. 그러면 주가상으로 큰 수익을 기대하기는 힘든 상태예요. 만약에 네. 제가 이 종목을 가지고 있다면 4분기 실적은 당연히 안 좋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아, 예. 그러나 제가 만약 이 종목을 가지고 있다면 저라면 저는 지금이라도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 그렇게 하셔야만 돼요, 사실. 아, 지금 앞으로의 업황적인 부분을 봤을 때 분명히 좋지 못한 업황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다만 네.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뭐 베트남이라든지 동남아 쪽에서의 방송의 지금 송출을 단계 그런 부분인데요. 그건 네. 일종의 기대감일 뿐이면 거기에 대해서는 기술적 반등에 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 예. 그 제가 정말 이렇게 빠져있는 종목을 상담을 해드릴 때 상당히 항상 곤란합니다. 곤란하지만 네. 그렇게 조금 대응을 하시는 게 그래도 좀 더 손실을 줄이시는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 상황이 24,000원에서 18,000원대면 네. 한 20%, 30% 가까이 빠졌잖아요. 맞죠? 네. 이게 40% 넘어가면 그때는 이제 손절을 못 하세요. 네. 사실. 이게 직접적으로 계좌에 떠 있다고 생각을 하면 손절을 못 하시는 순간이니까 지금 한번 심각하게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시길 바랄게요. 그 언제쯤 주가가 좀 회복될 수 있을까요? 언제쯤 기간을 따진다면요. 어차피 기술적 반등입니다. 아, 기술적 반등이요? 예, 어차피 기술적 반등이에요. 네, 기술적 반등으로 한 얼마까지 뭐 이렇게 반등해 볼 수 있나요? 그 부분 자체는요, 개인 투자자들이 얼마만큼 들어와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인데요. 제가 볼 때는 21,000원대까지는 가능합니다. 아, 21,000원대요? 지금 정리하시는 게 맞아요, 사실. 아, 그렇습니까? 예. 아, 예. 시간이 상당히 소요가 될 수 있는 종목입니다. 예. 네, 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자인데요. 살펴보겠습니다. 현대미포 매도해도 될까요?인데요. 269님, 네, 의견을 보겠습니다. 네, 5를 드렸어요. 자, 제가 매도하지 말라 그랬는데 매도 의견을 냈습니다. 특이하죠? 왜 그러냐면 이분 매수가는 84,000원이기 때문입니다. 문자 주신 분, 연락 주신 분 기준으로 상담이 나간다는 거 참고하시고 84,000원이세요. 많이 물려 계신다면은 회복까지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그래도 어쨌든 간에 많이 물려 계셔서 정리하기 힘들기 때문에 내년까지 보자 의견 드리는 거지만 어제 사셨는데 갑자기 급락이 나온다. 이럴 경우 일단 빠져나오시는 게 나으실 수가 있어요. 네. 차라리 다른 종목군으로 이동하시는 게 이분한테는 네, 우리 문자 주신 분은 나으십니다. 그래서 일단 비중에 대해서는 20%신데요.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갑자기 20% 담는 거 아니에요. 10% 담으신 다음에 그 상황 보고 나서 나중에 20%로 늘리는 전략이 좀 안전하거든요. 분할 매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미포조선에 대해서는 조금은 빠져나오셨다가 대응이 나올 것 같긴 한데 이슈가 좋았어요. 뭐 포스코 지분매가 이슈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아침에 잠깐 오른 듯 싶었는데 오늘 갑자기 또 종목들이 어떻게 됩니까? 우수수수 떨어집니다. 지금 대형주들이요. 다 빠지고 있단 말이에요. 지수도 갑자기 다 밀려버리고 있고 그래서 반등을 줄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있긴 하지만 시간이 걸린다는 거. 그래서 차라리 조금 다른 게 나을 수도 있겠다. 이분한테는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자, 이상남 멘토님도 의견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요. 받아보겠습니다. 근데 정말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사실 조선주를 하지 말라고 그만큼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렇게까지 빠지는 상황이 연출되잖아요. 언제부터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업황 자체가 안 좋다니까요. 그러면 차트적으로 반등 나오는 거는 기간의 기술적 반등, 저가 매수일세일밖에 없습니다. 그럼 많이 먹어봤자 15%예요. 자, 상한가 한 방은 오늘 차이나 그레이트를 들어가서 상한가 한 방 먹을 수 있어요. 그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시청자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길게 보고 먹을 수 있는 종목에 들어가셔야지 시청자분이 직접적으로 수익이 날 수가 있는 구조예요.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명확하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요행을 바라시고 계시는 건지 아니면 복권을 사고 싶으신 건지 주식 투자를 하고 싶으시면 그렇게 주식 투자를 하시는 게 아닙니다. 예.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타이밍적인 부분을 요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타이밍적인 부분을 잡는 거는 시청자님이 하실 수 없는 부분입니다. 예. 그렇게 주가는 올라가지 않아요. 그 부분을 좀 더 명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자, 다음 종목 바로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벽산이네요. 매수할까요? 5401님 보겠습니다. 네, 의견이요, 엇갈렸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네, 제가 5의견을 드렸어요. 네. 주가가 많이 밀렸습니다. 이쪽 관련주들, 뭐, 하치를 비롯해서, 뭐, KCC나, 뭐, 한샘이나, 현대리마트나, 이쪽 관련주들 거의 다 한번 이제 크게 흔들렸었죠. 그리고 나서 좀 최근에 다시 반등을 주고 있고, 오늘 좀 상승을 하는데, 5의견을 좀 드렸어요, 제가. 네. 얼마나 상승을 줄지에 대한 부분은 조금 단기적인 상승 흐름을 좀 아껴야 됩니다.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 먼저 수급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기관이 진짜 후드려 쳤어요. 네. 다 빠져나가면서 주가를 끌어내렸거든요. 그런데 어제부터도 그렇고, 오늘장도 그렇고, 수급 분위기가 조금은, 이게 지금, 아이고, NH엔터 열려있네. 죄송합니다. 네. 벽산 수급 분위기가 지금 확실하게 좀 기관들의 매수가 좀 우위가 좀 잡히는 것 같아요. 오늘장도. 그래서 매수가 좀 가능하지 않을까. 대신에 너무 좀 길게는 보지 마시고요. 좀 짧게 보시고 좀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차적으로는 제가 정말 짧게 5,500원 말씀드릴 겁니다. 그 이후에 추세적인 부분과 수급적인 부분을 한 번 더 체크를 해보자고요. 그래서 일단은 실적은 좋아 보이는 호실적이라 얘기했지만 속을 까보니까 그렇게 썩 좋았던 그런 실적은 아니었거든요. 이쪽 관련주들이. 그러면 다시 반등을 준다면은 1차적으로 121선까지밖에 기다리지 못합니다. 네, 그 이후부터 해서 한 번 더 봐야 되겠죠. 그래서 매수 괜찮지만은 천천히 매수해보자라고 의견 드릴 거고요. 이상남 멘토님 의견도 좀 받아보겠습니다. 네, 벽산인데요. 처음에 이제 광고 나가는 종목이 저희 이거 벽산을 작년 8월 달이죠. 그때 이제 우리가 회원분들하고 종목 매매를 했는 건 지금 이거는 그 1차적으로 크게 한번 오르고 난 다음에 지금 종목이 빠지는 부분입니다, 사실. 그럼 여기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여기에서부터는 지금 조정 파동 안에서 이게 다시 한 번 더 반등 파동이 나타난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럼 그 반등 파동이 얼마까지 올 수 있냐면, 자, 이 가격대, 뭐 5,800원에서 6,000원, 그 사이 가격대, 그 가격대까지 올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시세적인 부분으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밖에 대응할 수는 없어요. 그 부분을 좀 더 다르게 저는 봤다는 거,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대성창투네요. 매도할까요? 0174님. 네, 의견은 일치했습니다. 대성창투 하면은 한번 7월 달에 난리가 났었죠. 네. 영화 명량으로 인해서 주가가 난리가 났었어요. 1,000원부터 해서 2,600원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영화가 이제 서서히 끝나가고 무르익어 가니까 주가가 모멘텀 사라지고 나니까 쫙 밀려 내려갔어요. 그렇죠? 그리고 매수하신 가격은 보니까요. 1,645원이십니다. 아무래도 뭐 이때신지
요 근래 매수하신 것도 같기도 해요. 네. 뭐 흐름은 나쁘진 않아 보였어요. 네. 추세적인 흐름에서 보자면 이때 반등 흐름이 나오는 자리였거든요. 근데 조금 늦게 매수하셨나 그런 판단이 됩니다. 근데 크게 가지 못했습니다. 수급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전혀 뭐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말끔한 수급. 근데 조금은 그 실적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그래도 올해부터 해서는 조금 작년보다 나은 실적이 나오긴 해요. 네. 하지만은 굉장히 사실 이 종목 시총 대비했을 때 실적은 아직은 한참 못 미치는 그런 종목이긴 한데 상승은 일단 줄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은 저는 차라리 좀 스트레스 많이 받는 종목이에요. 네. 이런 종목 사시면요 좀 답답하거든요. 기다리기가 참 힘들어요. 계속 쳐다보셔야 되고. 그래서 그냥 차라리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시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비중을 좀 줄여보시든가 아니면은 다른 종목으로 이동을 하시는 게 어떨까 좀 의견 드려보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다음 종 포스코 ICT네요. 매수할까요? 8253님. 네, 의견 주셨는데요. 이상동 멘토님께 의견 받아보겠습니다. 예, 포스코 ICT가 지금 많이 빠져있는 상황입니다. 많이 빠져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매수를 하는 거는 나쁘진 않은 선택입니다. 하지만 제가 X 의견을 드렸는 거는 좀 더 확인해 보자라는 거예요. 지금 업황적인 부분을 봤을 때 LED는 이미 보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도 가정으로 보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다시 한번 저는 반등 타이밍 자체가 크게 나타날 수 있다고 보는 시각인데, 다만 지금 바닥권에서의 상승을 언제 할 것인지 그 타이밍적인 부분이라고 말씀을 조금 드릴게요. 그래서 물론 타이밍은, 주식은 타이밍은 아닙니다만 시청자분이 지금 사가지고 오랫동안 마음고생을 하고 나중에 수익을 보시는 것도 괜찮으시다면 지금 사도 좋습니다. 하지만 좀 더 좋은 타이밍, 좀 더 명쾌하게 올라올 사고 난 다음에 곧장 올라오는 거를 바랄 것 같으면 지금 사는 것보다는 당분간의 반등 자체를 좀 더 확인하시는 전략 말씀을 드릴게요. 그 포인트를 잡아본다면요. 자, 이미 주가는 많이 빠졌습니다. 과매도 구간이에요. 사실 과매도 구간이고, 자, 제가 볼 때는요, 하단 권역 5,000원대까지 충분히 빠질 수 있는 가격입니다. 그 가격대를 보고 지지 여부를 확인하고 난 뒤 그때 사시는 전략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볼 때 업황이 변했기 때문에 지지가 나올 확률은 99%라고 봅니다. 네, 그렇게 대응을 하세요. 네, 상당 감사드립니다. 자,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아미코젠입니다. 매수할까요? 7011님께서 주셨습니다. 네, 의견이 일치했습니다. 매수하지 마세요입니다. 자, 흐름은 이제 어느 정도 방송 보시는 분들이 많이 좀 밀린 종목에서 반등을 주고 조금 수급 기대가 있는 종목들로 질문들이 좀 간간히 좀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네. 이제 그 부분은 조금 이제 저희들이 투자 방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고쳐드린 것 같아서 기분은 좋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하나 더 이제 익숙해져야 되는 게, 바닥까지 내려왔다가 반등을 주는데 수급이 들어오는가 아니면은 뭐 실적이 좋아지던가 이런 포인트를 인식하셔야 되죠. 그거를 이제 또 계속적으로 까먹지 마셔야 돼요. 자, 수급은 열어볼게요. 수급이 어떤가요? 네, 아주 안 좋아요. 네. 주인이 아예 없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 매수하면 일단은 안 되구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혹시 모르니까 실적도 체크해보죠. 자, 실적을 열어보니까 실적은요 굉장히 조금 양호한 모습을 좀 보일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근데 순이익 부분이 약간 걱정이 돼요. 그 영업이익 부분도 잠깐 좀 체크를 좀 해볼게요. 3분기가 얼마나 나올까요? 나왔나요?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3분기 실적 기대감이라는 게 있는데, 글쎄요. 일단 예상치로는요, 뭐 영업이익이 24억 원 정도 기록할 것이다라는 그런 뉴스 기사가 있네요. 자, 더해봅시다. 24억을 더하면요, 영업이익이 현재 44억인데 4분기 때 더 잘 나와야 되는데 아직 그거 어떻게 장담하기가 힘들어요. 24억 더해버리면 얼마예요? 68억이죠. 네, 그렇죠? 그러면 4분기 때 얼마 해야 됩니까? 최소한 얼마 해야 돼요? 얼마 더 해야 됩니까? 20억 이상 해야 되는데 가능할까요? 가능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약간은 조금 3분기 실적 확인한 다음에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급한 매수보다는 수급도 안 좋고 실적도 약간 어중간하기 때문에 일단은 지켜보자라고 의견 드리겠습니다. 급하게 매수하셨다가는 추가적인 하락에 약간 속 쓰일 수도 있으니까요, 추이 좀 더 지켜보시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 바로 보겠습니다. 아, 여기까지 한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시간이 좀 많이 없네요. 맞다, 이성래 멘토님이 강연회가 있어요. 네, 그거 좀 고지 좀 해주시죠. 네, 자, 22일은 창원에서 강연회를 합니다.
그래서 창원 우리투자증권 창원 지점이에요. 거기 오후 2시부터 진행이 되니까 일찍 오셔서 계시길 바라겠습니다. 소중한 시간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날 23일에는 대구 우리투자증권 범어역 1번 출구죠. 거기에서 보시면 나오자마자 건물 한 개가 엄청 큰 게 한 개 있을 거예요. 우리투자증권 범어 지점인데요. 거기에 강연회를 2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럼 거기에 같이 소중한 시간을 조금 뵈셨으면 좋겠네요. 저번에도 그 범어 지점에서 할 때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이번에도 꼭 오셔가지고 같이 시간을 조금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즘 이상남 멘토님 물어오는 거 아시죠? 꼭 오셔야 됩니다. 네, 꼭 오셔야 됩니다. 오셔가지고 보유하신 거 다 질문하시고 막 들어붙어서 질문하세요. 둘러싸셔야 됩니다. 안 가르쳐 주시면 때려도 됩니다. 네, 아셨죠? 얼굴에 살도 많이 올랐어요. 네, 얼굴 좀 때려주세요. 살 빠지게. 꼭 오셔가지고 많은 조금 도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는 또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